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상속에 관해서 살펴볼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하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해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용어도 쉽고 이해하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이상적이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도 법률 분야의 용어가 생소해서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살펴볼 민법 중에서 상속과 친족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최대한 쉽게 풀이하고 또 가능한 한 많은 예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을 말하는데요. 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개시의 요건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실종 선고, 인정 사망으로 개시가 되는데 그 절차는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 개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의무를 제외한 모든 재산상의 권리, 즉 적극적 재산으로 망자의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 등을 말하는데요. 이 권리와 의무, 그것은 망자의 채무와 같은 소극적인 재산을 가리킵니다. 이것들이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권의 의의는 상속 개시 전후로 나누어 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상속 개시 전의 상속권은 기대권적 상속권이며 이는 일정한 사유가 없으면 상실당하지 않고 유류분, 대습 상속 등에 의한 보호를 받지만 조건부 권리와 같은 침해 금지의 효력과 적극적인 처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생소한 용어가 나오고 있어서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상속 개시 후의 상속권에 다시 승인 전 단계에는 형성권적 상속권, 승인 후에는 기득권적 상속권의 성격을 가지며 이러한 승인 후에 상속인의 지위를 침해당한 자는 나중에 나오는 상속 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해하시려면 상속권은 상속 개시 전후와 승인 전후에 따라 성격과 보호받는 정도가 다르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가 되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에는 사실상의 사망이 한하지 않고 실종 선고, 인정 사망 등이 포함되고 상속 개시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상속인에 관해서 알아보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사례를 보시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실까요? 갑과 을은 부부인데요. 을이 간통을 하고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갑과 을이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아내 을은 간통을 한 남자와 함께 남편을 살해할 의도를 갖고 중상을 입혔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경우 먼저 처가 남편을 살해하려 하였음에도 상속권이 있는지, 다음으로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가 문제되는데요. 본 사례에서는 을이 가진 아이가 남편의 자식이 아님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앞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의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우선 상속인, 상속 능력, 그리고 태아의 상속 능력에 관한 것이겠지요. 다음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자격을 법률상 제한하는 때가 있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상속 결격 사유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앞의 사례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내의 간통 행위와 그 상간자의 처벌 문제, 그리고 사례의 고의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와 같은 것이 해결되어야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별도로 이혼 과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민사적인 문제에만 국한해서 논의를 하겠는데요.
다음에서 설명드릴 내용을 천천히 익히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법률적인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함께 보시지요.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자를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를 상속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보셨습니다. 상속인이 되려면 상속 능력이 있어야 하고 최우선순위이어야 하며 상속 결격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순위를 미리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을 상속 능력이라고 하며 일시적으로라도 주인이 없는 재산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은 권리 능력자로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동시 존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태아의 상속 능력이 문제가 됩니다. 민법은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의미에 대해서 판례는 태아인 동안에는 상속 능력을 가지지 못하지만 출생하면 소급하여 상속 능력을 취득한다고 보고, 학설은 태아는 상속 능력을 가지지만 사산된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판례와 학설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태아인 동안에도 상속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있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한편 상속 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특정한 비행 행위를 함으로써 상속 결격이 된 자는 그 사유 발생 시점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은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 내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그리고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합의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 혹은 파기 또는 은닉한 자 등입니다. 다만 상속 결격의 효과는 결격자의 의신에 한하기 때문에 결격자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자의 상속분을 결격자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대습상속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토대로 해서 앞의 사례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제시해드렸던 사례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으셨습니까? 우선 우리 민법 1004조는 상속 결격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 중에 하나가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입니다. 물론 가출이나 다른 남자와의 불륜행위가 상속 결격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지만 민법이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출이나 불륜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상속권이 박탈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앞의 사례에서는 아내가 상간자와 남편을 살해하려 하였으므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상속인으로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태아의 상속권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원칙상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혼인 중에 처가 포태한 때는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반증이 없는 한 태아에게 상속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태아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으려면 먼저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서 태아가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례의 경우처럼 상간자와 함께 남편을 살해할 의도로 중상을 가한 처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이 되어서 상속 결격자가 되기 때문에 상속 권한이 없게 되고, 남편은 태아에 대해서도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남편의 자식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면 그 태아의 상속권도 없어지게 됩니다.